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건강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은 아프지 않은 일반인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환자 4명 중 1명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지 심각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예 마스크가 없다면 스카프나 다른 것들을 사용하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많은 데다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유럽에서 처음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독일 동부의 튜링겐주의 예나시와 오스트리아에서도 마트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 독일의 질병관리본부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시민이 자체 제작한 면 마스크 등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면 자칫 손을 더 오염시킬 수 있다면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권고를 고수하다가 1일 저녁 화상회의를 통해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준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동안은 전면적인 봉쇄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네요. 네, 최근 9일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데다가 치사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이 상황이 심각해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2일 오전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출신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영문 건강 확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코로나19 비감염 국가나 지역에서 14일간 체류한 사람, 또 자국 정부가 실시하는 14일간의 검역, 격리에 따르겠다는 진술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이를 조코 위도도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코위 대통령은 일부 지방 정부의 반기에도 불구하고 봉쇄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사회복지 확대와 식량 지원, 전기세 인하와 유예 등을 대책으로 내놨는데요. 이번 주 중에 이 공식적으로 지역 격리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봉쇄 조치를 내릴 경우 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기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살의 소녀도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이라면서 굉장히 황당한 조언들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남편이 잘못했을 땐 잔소리를 피하고 도라에몽의 익살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해라. 또 집에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갖춰 입고 있어라. 화가 나더라도 먼저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라. 남편이 집안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고 가르쳐라. 네. 이게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소셜미디어에 여성 코로나19 예방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린 포스터의 내용입니다. 네.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은 만우절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포스터에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묘사가 됐는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코로나19 예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들이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여성가족부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집에 고립된 기간 동안 가족들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네. 글쎄요, 이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왜 여성들이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해명의 내용이 더 큰 분노를 불러왔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장관이
앞으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사과하고 해당 포스터를 삭제했습니다. 네. 지난달 18일부터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가정 폭력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이 뭐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별로 지금 통계 수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이른바 청정 국가들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사실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그런데 과연 그 나라들이 청정 국가일까라는 의문은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차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자칭 청정국 또는 코로나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된 중국 정부 역시 꾸준히 관련 통계를 발표를 했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한 높은 신뢰성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지난달 31일에 국제언론자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코로나 청정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통신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지난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공문서는 물론이고 학교나 병원, 직장 등에서 배포하는 책자에도 코로나가 포함된 단어는 모두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 또 길거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코로나라는 말을 입 밖에 꺼냈다는 이유로 사복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통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처럼 언론과 국민들 모두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발생하든 그렇지 않든 상황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코로나 청정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청정 국가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기보다는 그 나라 정부가 얼마나 대처를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게 핵심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주택 문제가 또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왔던 이 미국발 경기가 사실은 주택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기도 한데요. 네. 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좀 깎아주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미국도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이 집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잠정 금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정책만으로는 세입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트위터 등을 통해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아예 임대료를 내지 말자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약 28만 건에 그쳤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셋째 주에 328만 3천 건으로 급증할 정도로 직장을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 파업 2020, 렌트 스트라이크 2020이라는 단체가 이를 전국적 운동으로 조직화하고 있는데요. 몇몇 지역의 버스 정류장 등에는 임대료 납부 거부에 동참하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고 또 연대의 의미로 건물 창문에 흰색 천을 내건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살인적인 임대료로 악명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전에도 임대료 파업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LA 카운티에서는 60만 명의 거주자들이 평균 수입의 90%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반대로 또 집세를 받지 못한 임대인이라든지 자산관리 회사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은행 대출금 상환에 이 채무 불이행에 몰릴 경우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이 이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면제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사실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UC 버클리 캐롤라이나 레이드 교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주택시장과 경제 상황이 2008년 압류 사태 같은 또 다른 대충돌을 몰고 올 수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주택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우 걱정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와의 이 원유 증산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라크도 증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내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이달부터 하루 평균 산유량을 480만 배럴로 약 20만 배럴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 모든 산유국이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증산에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결국은 이라크 역시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석유 전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의 경우 하루 산유량을 최대 1,30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고 또 세계 8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도 산유량을 하루 3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로 러시아 역시 최대 50만 배럴씩 더 생산하겠다고 언급을 한 상태죠. 예.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이렇게 산유국들이 앞다퉈 최대치로 증산을 예고한 상태여서 당분간 떨어진 유가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 산업의 생산에 관심이 없다면서 이번 유가 전쟁을 지렛대로 유럽으로의 가스관 건설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사우디의 경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미국 셰일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만큼 섣불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원유 저장고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세계 원유 정유 제품 저장 탱크가 현재 75% 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산유국의 증산 전쟁이 가속화하게 되면 이 저장 문제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함께한 노래입니다. Hold My Hand. All